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팜스토리를 살짝 보고, 팜스토리와 관련된 기업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이고, 시장이 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어느 정도 밸런스 있긴 하지만, 시장이 별로, 중국 증시 하락을 따라가면서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스토리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종목 같은 뭐 하는 회사냐고 봤을 때 사료 관련된 기업이다. 배합사료, 양돈, 사육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지홀딩스 계열의 이지그룹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됐던 부분이고, 이 식량에 대한 부분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계속 뭐 대장전 이야기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계속 실제로 뭐 팥값도 굉장히 뭐 파테크란 표현도 나오고 굉장히 계속적으로 식품 물가, 국내 식품 물가뿐만 아니라 또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상황 속에서 팜스토리가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었고, 요거는 3월 초, 그다음에 요거 3월 8일, 그다음에 오늘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고가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뭐 어느 정도 유지해 준다면 좀 더 뭐 이런 데서 종가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는 가정하에 한번 밟고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고, 아직은 뭐 장중이기 때문에 종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지금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마니커랑 FNG를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 두 회사는, 마니커 FNG는 팜스토리의 회사, 계열사이고, 보시면, 마니커 FNG는 팜스토리에, 이렇게 지분이 있는 게 되고, 마니커는 이지홀딩스의, 어, 계열이다라는 거. 근데 팜스토리가 이지홀딩스의 계열이잖아요. 결국에 같은 이지그룹의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뭐 마니커 FNG 같은 경우 약간 이지홀딩스의 손자 회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니커는 그냥 이지홀딩스 바로 밑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 과거 CJ 그룹으로 계열로 들어도 갔었다가, 해당 뭐 CJ 쪽에서 전부 19년도쯤인 건가였나요? 그때 전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지 그룹으로 또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뭐 언급되고 하니까 당연히 뭐 그냥 닭고기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좀 다른 포인트를 두고서 저는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지금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이고, 세계 최대 FTA, 이렇게 지금 중국 주도의 일종의 포괄적 FTA다라고 볼 수 있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 FTA는 국가와 국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국가들이 한데 뭉쳐서 만들어지는 FTA다. 그래서 관세를 뭐 인하를 하고 뭐 무관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결국에는 서로 간의 그런 수출에 대해서 유인을 하려고 하는 액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현재 지금 뭐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지난해 이미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협정문에 우리랑 뭐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서명을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비준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협정이 뭐 발효된다라는 거,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하게 이게 시행에 있어서 그 문턱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왜 이거랑 이제 마니커라든지 뭐 닭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봤을 때는, 닭고기 이제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돼지고기, 약간 닭고기에 얘기하다가 돼지고기 나오니까 좀 황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돼지고기의 소비가 전 세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점점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조류고기,
조류 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산물에 대한 소비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그런 돼지고기 소비가 이제 조류로 옮겨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추가로 이제 단순하게 우리 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계탕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 여기 보시면 과거 기사도 2015년 기사입니다. 쌀 삼계탕 중국 식탁에 오른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으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지금 2021년에 이긴 한데 벌써 시간이 15년부터 계속 여러 국가들이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추가로 이 당시에 삼계탕 관련으로 해서 닭고기 관련된 중국들이 움직임이 꽤 강하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이에요,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최근 기사 삼계탕도 수출 효자. 작년 닭 가공류 수출 사상 최대 2020년에 그러니까 사상 최대를 했다는 거고 최대 유망 시장이 뭐 홍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작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여기 보시면 중국은 10위예요. 10위 이거 아직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그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듯이 그 돼지고기 소비도 많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소비가 급증하면서 삼계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외 닭고기 가공식품이라든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요 요 부분이 그러한 기폭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에그플레이션 뭐 그냥 국내적으로 그냥 삼계탕 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중국 소비 식품 시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마니커 일단 뭐 간단하게 또 내용 기본적인 것도 좀 보도록 하죠. 마니커 이렇게 있습니다. 닭고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으며 팜스토리의 양질의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은 뭐 그나 뭐 별로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2020년도 무난하게 적자가 나오고 오히려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자가 커진다는 것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라면 오히려 적자 공시를 한 시점에서 오히려 돌아 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마니커 FNG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거 살펴보도록 하죠. 동사는 개육, 돈육, 우육 등 육류를 가공하여 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간편식에 대한 시장 개척을 위하여 뭐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어떻게 보면 삼계탕 실제로 얘가 더 관련성은 높아요 삼계탕이라고 그런데 그리고 그냥 삼계탕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간편식에 대한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 좀 볼까요? 실적 얘는 깔끔하고 지금 뭐 이렇게 예상치이긴 한데 어쨌든 뭐 실적이 흑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둘 다 차트적인 흐름도 보도록 하죠. 차트로 보면 일단 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마니카 FNG 과거 이렇게 상장했을 때는 뭐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다가 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다가 쭉 올랐다가 그냥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 저점이고 그 다음에 뭐 회복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하방 경직을 단단하게 물론 지금 뭐 여기가 살짝 저점이 낮아지기도 했고 120 이동평균선에 계속 걸리는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단한 좀 흐름이 추가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 단단한 흐름이 이 시점부터 작년 10월 시점부터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장중이긴 하지만 120 이동평 오늘 뭐 종가가 더 밑에서 끝날 수도 있고 위에서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120과 60 이동평균선 한 번에 건드려줬다. 물론 팜스토리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관련 기업이니까 따라 움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의미를 조금은 부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뭐
아직은 뭐 120 이동평균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막히는 흐름이 아직 어떻게 보면 좀 더 모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동평균선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음봉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3월 들어서 굉장히 양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관련 뭐 간편식 관련으로 조금 이 종목은 또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니커는 일단 얘는 120 이동평에서 위로 좀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에요.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이야 엉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얘도 하방 경직을 잡아주면서 지금 심지어 얘는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라는 것은 지금 뭐 상대적으로 지금 물론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300억이 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종목이 조금 움직인다면 좀 매수가 강하게 최근에 또 강하게 붙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다른 동종주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얘가 뭐 한번 움직일 땐 좀 끼 있게 움직이는 물론 이런 식의 흐름도 있었고 이런 식의 좀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한번 그러한 좀 끼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어디를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 결국에는 이런 하단에 그런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690원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팜스토리로 시작해서 마니커 FNG 마니커로 이어지는 결국 이지홀딩스 그룹 이지홀딩스 그러니까 이지그룹의 계열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정신없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최대한 마인드를 잘 관리하시면서 심리를 잘 잡으시면서 또 괜찮은 종목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 움직이고 면서 또 새롭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볼만한 종목 없을지 계속적으로 찾아보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점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